안녕하세요. 올콩똑똑입니다. 요즘 과거와 달리 무슨 약속이든 계약이든 통신을 이용하여야 하는데요. 그 중심에 휴대폰 통화와 문자 메시지, 인터넷, SNS 등이 있죠. 그런데 요즘 어떤 경우는 말보다도 문자로서 소통하고 문자로서 결정하고 문자로서 증거 삼는 일이 허다하죠. 참 편리해요. 그런데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는데요. 가령 부동산 계약이 성립될 때까지 모든 진행 절차를 문자 메시지에 이해한다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한다든지 할 때, 이 경우 피해자 등이 주장하는 상대방의 문자 메시지 캡처본이나 휴대폰의 문자 화면을 촬영한 사진이 증거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즉, 문자 메시지의 증거 능력을 말하는데요. 사실관계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증거 능력을 갖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의 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문자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하급식 판결도 있는데요. 재판부는 조작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진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문자 메시지는 통신사의 원본과 내역 보관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빠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죠. 또 위수증이라고 하는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를 할 수 없다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도 있고요. 증거의 동일성 문제도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자 화면을 캡처하거나 사진 촬영을 할 때는 해당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 보낸 날짜, 캡처 날짜 등이 같이 나오게 하면서도 전체 대화의 맥락을 알 수 있게 연속적으로 문자 증거를 제시한다면 문자 메시지 법적 증거 능력은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도 휴대폰 문자 화면을 촬영한 사진도 문자 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 화면에 표시된 문자 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증거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 내용과 저장의 실제인 휴대폰 및 메시지 출력물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증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법원이 2008년 11월 13일 선고한 판결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정보, 이를 휴대전화기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의 증거 능력에 관한 것인데요. 유죄의 증거로 문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정보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고요. 또 휴대전화기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증거로 사용하려면 문자 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 화면에 표시된 문자 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계약 진행은 물색부터 시작해서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거의 문자는 통화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죠. 또 잠금 전까지 구체적 사항에 대한 중간중간 협의나 합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는 과거의 문서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고 보관 등 관리도 중요 문서로서 다루어야만 해요. 즉 입증 서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의 경우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은 문자 메시지를 캡처하거나 휴대폰 문자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 이를 문서의 형태로 해야 해요. 이때 휴대폰 문자 메시지와 출력물의 문서의 동일성에 대한 다툼이 없다면 문서 증거로 효력을 인정할 수가 있겠죠. 문자 메시지로 업무를 임하는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과 표현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고요. 참고로 입증 문제와 관련하여 문자 메시지와 함께 많이 이용되는 것이 통화 녹음인데요. 그 증거력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게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대화 당사자 외에 제3자가 통화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불법이죠. 따라서 부동산 계약 시 아무리 녹음의 필요성이 많다고 하더라도 유의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적법하고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모두 증거로서 가능하죠. 하지만 제3자가 녹음하거나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의 동의를 받아서 제3자가 녹음한 경우도 형사재판의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고요. 민사재판의 증거 여부는 구체적으로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증거는 녹취록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겠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부동산 계약에 따른 통화 녹취의 증거력에 대해서만 따로 알려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곧 또 뵐게요.